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 중학교 1학년 친구들의 첫 시험 대비 영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 1학년 2학기 중간고사 능률김의 첫 번째 관은 레슨 5의 Follow Your Dreams입니다. 자, 인강을 들으실 때는 선생님과 같이 빨간 펜, 그 다음에 파란 펜, 그 다음에 연필 이렇게 세 가지를 준비를 해주시고요. 검은 펜도 괜찮습니다. 선생님이 필기하는 색깔에 맞춰서 같이 한번 우리 그 필기를 해가면서 강의를 들어주시면 되겠고요. 5과에 있는 이 Follow Your Dreams라고 하는 건 follow가 우리가 따라가다니까 너의 꿈을 쫓아라, 따라가라 라고 하는 이런 명령문으로 시작합니다. 자, 강의는 두 개로 준비가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이 과에서 쓰는 문법 강의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 문법 강의를 들은 다음에 우리가 나머지 있는 대화문이나 지문 같은 것들을 분석하는 그런 수순으로 가게 되니까 여러분들 잘 준비를 하시기 바라고요. 자, 첫 번째 그러면 문법 강의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문법 처음에 우리 18페이지로 한번 가볼까요? 자, 우리가 처음에 배우는 문법은 비교급과 최상급이라고 하는 이런 문법입니다. 근데 선생님이 이 비교급이랑 최상급이라고 하는 문법을 우리가 다른 교과서에 있는 문법 강의에 같이 되게 자세하게 설명해 놓은 영상이 있어서 그 영상을 먼저 보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그거를 보고 어차피 거기에서 다른 게 지금 예문이랑 그 다음에 요 밑에 나와 있는 문제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본 뒤에 이 예문을 한번 보고 밑에 있는 문제를 풀어주시면 똑같이 문법이 나옵니다. 어차피 학교는 다르더라도 교과서는 다르더라도 다루는 문법의 내용은 똑같습니다. 18페이지에 보면 18페이지, 19페이지에 이 과에서 주로 쓰는 문법이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비교급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최상급이라고 하는 문법인데 이 친구들은 전부 다 같이 이어져 있는 문법들이고 얘네들은 우리가 수식어라고 하는 영어에 있는 재료들 중에 수식어라고 하는 친구들을 가지고 우리가 하는 써보는 그 변형하는 문법입니다. 자, 영어에는 우리가 8가지 종류의 단어가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품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영어를 보면 영어에는 단어에는 이건 영어뿐만이 아니거든요. 사실 비슷한 것 다른 언어에도 비슷한 개념들이 있는데 우리가 사물이나 사람의 이름을 명사라고 하고 이 명사를 대신하는 친구들을 대명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 이것, 저것 아니면 그녀라고 하는 사람을 대신할 수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명사와 대명사가 하는 행동을 동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명사를 꾸며주는 친구들 형용사라고 하고 그리고 동사나 형용사 혹은 이런 것들을 꾸며주는 친구들을 부사라고 해요. 부사는 또 부사 자신도 꾸밀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 5가지가 가장 기본적인 문장을 만들 때 필요한 친구들이고 다른 친구들과 결합을 해서 뭔가 새로운 결과물을 내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전치사와 접속사입니다. 전치사라고 하면 우리가 앞, 전, 위치, 치 해서 명사의 앞에 위치해서 그 명사를 어떤 특정한 부사적인 정보로 만들어주는 친구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school이라고 하면 이 school이라는 명사 앞에다 on을 붙여주면 학교 위에서라는 뜻이 되고 이 school에다가 in을 붙여주면 학교 안에서라고가 되고 이 여기다가 with를 붙여주면 학교와 함께가 되고 그 다음에 for이라고 이렇게 붙여주면 학교를 위해서가 되기 때문에 이 학교를 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부사 덩어리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전치사예요. 지금 잘 보면은 for, with, on 이런 것들이 school이라는 명사에 앞에 이렇게 붙게 되죠. 그죠? 이게 전치사고요. 자, 그 다음에 접속사라고 하는 친구는 전치사랑 똑같이 뭔가 합체를 하는데 이 친구는 반드시 뒤에 명사가 오는 게 아니라 동사가 들어있어야 하는 친구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합쳐져서 무언가 새로운 덩어리가 된다라고 하는 게 접속사입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마지막 하나 8번째는 바로 무엇이냐? 감탄사입니다. 이 감탄사라고 하는 건 우리가 yes, 와우 라고 하는 이런 품사를 나눌 수 없는 단어들을 우리가 감탄사라고 이야기를 해요. 진짜 감탄할 때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남을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친구가 딱 2가지가 있었어요. 아까 명사를 꾸며주는 누가 있었죠? 형용사라고 하는 친구가 있고 그리고 보통 주로 동사를 꾸며주는 부사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죠. 그래서 이 2가지를 우리가 하나로 묶어서 수식어라고 합니다. 수식이라고 하는 건 누군가를 꾸며주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둘을 수식어라고 하는데 이 형용사와 부사를 가지고 우리가 되게 재미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형용사와 부사의 성질에 대해서 한번 먼저 생각을 해봅시다. 형용사라고 하는 친구는 우리가
명사를 꾸며준다라고만 단순히 생각을 하는데, 자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형용사라고 하는 친구, 예를 들어 우리가 이 세상에는요, 자 책상을 예로 들면 엄청나게 다양한 책상들이 있을 겁니다. 그죠? 수십억 개의 책상이 있겠죠. 자 근데 이 수많은 존재하는 책상들 중에 내가 이 책상들이 모두 똑같이 책상이지만 동시에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다 달라요. 어떤 건 동그란 책상도 있고, 어떤 건 좀 낡은 책상도 있고, 그죠? 이렇게 더럽고 낡은 책상도 있고, 어떤 건 좀 큰 책상, 어떤 건 좀 작은 책상. 아하, 형용사라고 하는 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많은 물건들의 이름, 사람의 이름 중에 특별하게 내가 어떤 특징을 가진 친구들을 뽁 집어서 말하고 싶을 때 그 명사 앞에다가 붙여서 우리가 그 명사를 설명해 주는 단어들이 바로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책상은 책상인데 큰 책상, 그죠? 한국어에서도 큰 책상, 작은 책상, 동그란 책상, 지저분한 책상, 깨끗한 책상, 비싼 책상, 이런 것들이 우리가 주로 수식어가 되는 거죠. 자 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사도요, 생각을 해보시면, 자 A라고 하는 친구와 B라고 하는 친구가 어떤 행동을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이 친구들이요, 자 얘네가 뭐 하고 있는 거냐면, 자 달리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엄청나게 달리고 있는데 얘도 똑같이 달리고 있어요. 자 달리는 것 같죠, 그죠? 자 근데요, 이 A라고 하는 친구도 달리고 B라고 하는 친구도 달리고, 이 달린다라고 하는 행동을 동시에 다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지만 이 달리는 모습은 사뭇 달라요. 자 A라고 하는 친구는요 아주 천천히 달립니다. 그리고 B라고 하는 친구는 아주 빨리 달린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달린다라고 하는 행동에 대해서 같은 행동이지만 그 느낌이 다르죠? 그래서 이렇게 천천히와 빨리라고 하는 이 친구들을 붙여서 행동을 구별시켜 주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같은 이름의 명사들이 많이 있어도 그 명사들이 각각 가지고 있는 특징이 달라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형용사를 붙여서 그 명사를 꾸며줬듯이, 이 행동도 같은 이름의 행동이지만 사는 사람에 따라서 누군가는 천천히 달리기도 하고, 누군가는 빨리 달리기도 하고, 누군가는 아름답게 달리기도 하고, 누군가는 여유롭게 달리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달린다라는 행동의 그 느낌 자체가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행동을 꾸며주기 위해서 쓰는 친구들을 우리가 부사라고 해요. 한글에도 이런 식으로 부사와 형용사가 존재하게 되죠.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요, 자 물건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어떤 물건은요, 자 우리에게는 우리가 깨끗한 책상이라고 하면, 깨끗한이 아니라 큰 책상이라고 해볼까요? 자, 큰 책상이라고 하면 우리가 뭐 주관적인 기준이긴 하지만 어떤 여러 개의 물건들이 떠오를 거예요. 자, 그 중에서 이 큰이라고 하는 개념도요, 어떤 애가 다른 애보다 더 클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같은 큰이지만 정도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국어에서 더 큰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떤 두 개의 대상 중에 한 대상이 무언가 그 큰이라는 성질을 더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더 큰이라고 하면 이걸 우리가 형용사를 비교급 형용사를 사용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천히 달린다, 빨리 달린다 말고 우리가 둘 다 빨리 달린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A라고 하는 친구와 빠리가 아니라 빨리죠. 미안합니다. 빨리. B라는 친구가 빨리 달리는데 둘을 비교해보면 두 행동이 둘 다 빠르지만 누군가가 이 빨리라는 개념을, 빨리라고 하는 느낌을 더 많이 가질 수 있다는 거죠. A가 더 먼저 들어오면 A가 더 빠른 거죠. 그래서 우리는 더 빨리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 더 빨리라고 하는 걸 이 부사의 비교급 부사를 쓴 거예요. 그래서 다른 누군가와 둘과 비교를 할 때 쓰는 게 비교급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최상급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물건이 예를 들어 큰 책상이 여러 개가 있어요. 아까는 두 개밖에 없었는데 여러 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요, 내가 가장 큰 거 하나만 똑 떼고 싶을 때 우리가 얘가 제일 커요. 예를 들어 얘라고 해볼까? 얘가 제일 커요. 이 책상이. 그러면 이 책상을 우리가 얘기할 때 더 큰 책상이라고 얘기 안 하고 가장 큰 혹은 제일 큰이라고 하는 이런 가장과 제일이라고 하는 단어를 붙여서 이 큰을 최상급, 여러 개 동등하게 존재하는 물건들 중에 큰이라는 속성을 가진 물건들 중에 가장 그 속성이 강한 것이라고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쓰는 게 바로 최상급 형용사입니다. 자, 부사도 마찬가지겠죠. A하고 B뿐만 아니라 C하고 D라는 친구도 있어요. 이 친구들도 다 빨리 달리는데 이 중에서 제일 빨리 달리는 애가 누구야? 라고 할 때 우리는 제일 빨리
제일 빨리라고 하지 말고 우리가 가장 빨리라고 해볼까요? 제일 빨리도 맞지만 그래서 가장 빨리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부사를 여러 명 중에 가장 이 속성이 빨리라고 하는 느낌이 강한 행동을 가장 빨리라고 하는 이런 친구를 우리가 수식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부사의 최상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부사예요. 가장 빨리도. 그죠? 이게 바로 형용사와 부사의 비교급 최상급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들을 여러분들한테 쓱 지나가면서 이야기를 한 건데요. 우리가 형용사와 부사는 누군가를 수식한다. 근데 수식할 수 있는 이유가 뭐다? 그 대상이 여러 개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 여러 개 존재하는 것 중에 특정히 어떤 속성을 가진 친구들만 꼭 뽑아서 이야기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가 같은 속성을 가진 친구들끼리도 그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 정도를 비교하기 위해서 우리가 형용사를 비교급 형용사를 쓰고 혹은 여러 명 중에 하나를 쓰기 위해서 최상급을 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 책으로 돌아와 볼게요. 자, 처음에 나오는 것이 비교급입니다. 자, 비교급이라고 하는 친구는 뭐냐면요. 우리가 형용사, 부사 아까 봤던 친구들을 우리가 어떤 한 대상을 다른 대상, 즉 두 명, 그러니까 두 명 사이에서 한 대상과 다른 대상을 비교할 때 우리가 사용하는 형용사와 부사를 비교급 형용사, 비교급 부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한국어에서는 형용사나 부사 앞에다 더라고 하는 단어를 붙여버리면 우리가 그 형용사를 쓸 수 있고요. 영어에서는 우리가 조금 규칙이 다른데, 자, 어떻게 규칙이 다른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비교급을 만드는 법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형용사의 비교급을 만들 때는 er를 뒤에다 붙여버리면 er이라고 하는 소리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cold보다 더 추우는 colder가 되고요. weak보다 더 약하는 weaker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끝나는데 우리가 만약에 er를 붙이다가 끝에 e가 붙어있는 친구들은 굳이 e를 한 번 더 붙일 필요가 없기 때문에 r만 붙여서 large 같은 단어들은 larger 이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얘는 굉장히 어디선가 많이 봤죠. 이게 우리가 과거 동사에다 ed 붙이는 규칙, 3인칭 단수 현재 동사에다가 es를 붙이는 규칙이랑 얘랑 똑같아요. 왜냐하면 같은 e로 시작을 하거든요. 붙이는 단어가. 그래서 자음 플러스 y, 즉 얘가 y가 모음이자 자음인 성질을 둘 다 가지고 있는 친구인데 어쨌든 이 친구는 소리적으로 봤을 때는 모음 소리가 나요. 모음이라고 하면 뭐냐면 입이 아무데도 붙지 않으면서 낼 수 있는 소리예요. 아야, 어여, 오요, 우유, 의이. 자,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입이나 혀나 입천장이나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닿지 않고 낼 수 있는 소리들을 모음이라고 하는데 y는 소리를 봤을 때는 모음인데 결합 규칙이 자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모음 취급을 해서 뒤에다가 붙여놨는데 이렇게 혼자 모음으로서 혼자 있을 때에는 이 y 뒤에 어떤 것도 와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가 er를 붙여버리면은 이게 이 y랑 er이 결합하면서 ear가 아니라 yer 이렇게 돼버려요. 소리가 바뀌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y와 똑같은 소리인 i로 고치고 er를 붙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heavy는 heavier, funny는 funnier 이런 식으로 바뀐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단모음 플러스 단자음으로 끝나는 경우에는요, 우리가 여기다가 그냥 er를 붙이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자음이 있고 모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자음 앞 뒤에다가 똑같은 자음을 한 번 더 써주면서 이렇게 er를 붙인다.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그죠? 이것도 우리가 소리를 지키기 위해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big도 보면은 big 있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g를 하나 더 붙여서 bigger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big이라고 하는 친구를요 그냥 이렇게 붙이면 뭐가 되냐면 얘가 어쨌든 성질이 묵음과 같은 성질이 있기 때문에 얘가 자음 하나를 건너뛰어서 앞에 있는 모음을 자기 이름 그대로, 즉 이 bi에 있는 이 i를, 이름이 i죠. 그래서 얘를 by라고 하는 소리로 바꿔버려요. 그래서 이게 bygir가 됩니다. 그래서 이 bygir라고 하는 소리로 변하는 걸 막아야 돼요. 왜냐하면 bygir라고 하면 여러분이 누구도 big이라고 하는 원래 단어를 떠올릴 수 없거든요. 소리를 들으면.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g라고 하는 이런 장벽을 하나 더 세워서 얘가 못 넘어가게끔, 이 묵음이가 자음 하나는 통과할 수 있는데 자음 두 개는 통과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못 넘어가게끔 이런 식으로 벽을 쌓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big이라는 원래 소리를 지키면서 bigger이라고 하는 소리로 바뀔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요거를 붙이는 그 자음을 하나 더 붙여주는 거고요. 근데 조심할 게 뭐냐면 y를 i로 고치고 er이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형용사가 y가 혼자 있는 게 아니라
AY, EY, OY, UY라고 하는 이런 이제 Y가 다른 모음이랑 붙어 있을 경우, 이런 경우에는요, 얘네 이 모음이 두 개 붙은 거 우리가 이중 모음이라고 하는데, 이 이중 모음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얘네들은 무슨 짓을 해도 소리가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 그냥 ER 붙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ER을 그냥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Y가 혼자 있을 때만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 우리가 조금 어려운 규칙이 나오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형용사를 볼 때 형용사가 좀 긴 친구들이 있어요. 자, 근데 그 긴 친구들은 보통 어떤 친구들이냐면요, 영어의 단어를 만들 때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을 interesting이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합시다. 이 interesting이라고 하는 단어는 interest라고 하는 단어, 이 interest가 흥미 혹은 흥미를 주다라는 뜻이어서 동사로 써서 여기다가 ing이라고 하는 꼬릿말을 붙여요. 이렇게 꼬릿말을 붙이게 되면 얘가 형용사로 변하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게 기적이라기보다는 뭐 하나의 규칙인데요. 그래서 영어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예를 들어서 slow 같은 이런 애초부터 태어날 때부터 형용사로 태어난 친구들이 있는 반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동사 뜻이나 아니면 명사 뜻에다가 꼬릿말을 붙여서 형용사 그 명사나 동사의 뜻을 그대로 간직한 형용사로 바꿔주는 이런 합성어들이 있어요. 이런 친구들은 우리가 꼬릿말을 붙인다는 건 그 친구의 품사가 변한다는 거기 때문에, 이미 우리가 interest라고 하는 단어에다가 ing을 붙여서 형용사를 만들어서 흥미있는으로 바꿨는데, 여기다가 er이라는 꼬릿말을 또 붙이면 얘는 반드시 꼬릿말이 하나 더 붙을 때마다 다른 품사로 변화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이렇게 er이 붙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지? 라고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결국 더 흥미로운이라고 하는 건 더 많이 흥미로운이라고 하는 이런 뜻으로 우리가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떨까? 우리가 많이라고 하는 친구를 much라고 합니다. 이 much라고 하는 친구는 부사이기 때문에 형용사 앞에다가 붙여주면 much 이렇게 붙여버리면 많이 흥미로운 이렇게 쓰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much의 비교급이 뭐냐면, 더 많이가 뭐냐면 more입니다. 그래서 이 more이라고 하는 부사를 이 interesting이라고 하는 친구 앞에 붙여서 more interesting 이라고 이렇게 써주면 더 많이 흥미로운, 즉 결국 더 흥미로운 이라고 이렇게 쓸 수 있구나 라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긴 단어나 꼬릿말이 붙어있는 단어들은 이런 꼬릿말이 붙어있는 단어들은 우리가 뒤에다가 er를 붙이는 게 아니라 more이라고 하는 친구를 앞에다가 붙여줍니다. 자, 그러면 어떤 꼬릿말이 있느냐? 여기 나와 있듯이 full, beautiful, beautiful이라고 하는 거는 beauty라고 하는 아름다움, 미라고 하는 명사에다가 full,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가득 찬이라는 형용사에서 L을 하나 똑 떼서 붙인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움으로 가득 찬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아름다운이라는 형용사가 되죠. 자, eve라고 하는 친구도 우리가 형용사 어떤 명사에다가 eve를 붙여서 형용사를 만든 거고요. ous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를 us라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대표적인 친구가 famous 죠. famous 같은 경우는 우리가 fame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fame이 뭐냐면 명성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묵음이를 지우고 us를 붙여서 famous 하면 명성이 있는, 유명한 이라고 하는 이런 뜻이 됩니다. 그 다음에 ed는 우리가 과거분사 형용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동사에다가 ed를 붙이면 과거, 뭐뭐 했다라는 뜻으로 쓰지만 뭐뭐 당한이라는 형용사로도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형용사. 그 다음에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던 ing, 뭐뭐 하고 있는, 뭐뭐를 주는 이라고 하는 이런 형용사와, 이거 현재분사라 하죠.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냐면 al, AL이라고 하는 단어가 붙어요. all이라고 하는 단어가 붙은 친구들. 그 다음에 early라고 하는 친구가 붙은 친구들. early. 그 다음에 unt가 붙은 친구들. 자, 참고로 이 unt는 이것도 이렇게 적어놓을게요. 이렇게 생긴 친구들도 있고요. 이 unt도 우리가 ent 이렇게 붙은 친구들도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얘네들이 단어 끝에 붙어 있으면 얘네 전부 다 형용사라는 뜻이에요. 가장 대표적으로 important라고 하는 친구도 이 important라고 하는 단어에다가 unt를 붙여서 중요한이라는 형용사로 만들어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er를 붙이면 안 되고 more이라고 하는 우리가 much의 비교급을 붙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더 많이 어떠한, 결국 의미는 똑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active, 활동적인, act라고 하는 활동하다에다가 eve를 붙여가지고 형용사를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more active, famous, more famous, intelligent. 우리 intel이라고 하면은 가장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컴퓨터 만드는, 컴퓨터에 있는 메인보드 만드는 회사가 인텔이거든요. 인텔 뭐 무슨 프로세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인텔이 우리가 지능에 관련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intelligent는 지능적인 일이고,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듯이 ont라고 하는 꼬릿말이 붙었기 때문에 얘는 intelligenter가 아니라 more intelligent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 뭐를 붙여놓고 여기다가 이하를 또 붙이거나 아니면은 이하를 붙여야 되는 경우에다 뭐를 붙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 더 무거운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자기도 모르게 갑자기 more heavier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more heavier라고 하는 거는 더, 이게 더만이고요. 이것도 더라는 뜻이죠. 그럼 더 무거운 이런 뜻인가요? 되게 이상하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는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비교급 중에 불규칙 변화를 가진 친구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 good이랑 well, bad랑 ill, many, much, little이라는 친구입니다. 자, good이랑 well은요, good은 형용사로 좋은이고요, well은 부사로 잘인데, 얘네가 둘 다 뭔가 잘하고 좋은 거를 얘기하죠. 둘이 되게 비슷하죠. 단지 얘가 형용사이고 부사일 뿐이라는 거죠. 근데 이 두 친구는요, 비교급이 똑같아요. better이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뜻에 따라서 얘가 더 좋은인지 아니면 더 잘인지를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 더 좋은뿐만 아니라 더 잘이라는 의미로 이렇게 부사로도 쓸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bad랑 ill은 둘 다 형용사인데, bad랑 ill은 둘 다 똑같이 나쁜이란 뜻이에요. ill이라고 하는 친구도 이 ill이 원래 아픈이란 뜻인데, 아프다고 하는 건 좋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 ill 자체가 나쁜이라고 하는 이런 뜻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은요, 뭐 better, iller가 아니라 worse라고 하는 이런 더 나쁜이라고 하는 이런 뜻을 가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many하고 much는 둘 다 많은 이란 뜻인데, 뭐 셀 수 있는 거에 많은, 셀 수 없는 거에 많은 이렇게 쓰죠. many, much.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 much는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많은이라는 형용사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많이라고 하는 부사도 될 수 있거든요. 많이. 그래서 어쨌든 그게 상관이 없어요. many와 much는 둘 다 more이라고 하는 같은 형태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많은 사람들이라고 할 때도 그냥 more people, 더 많은 물 할 때도 more water, 이런 식으로 more를 그냥 붙여주시면 되고, 심지어 이 more는 어떻게 쓴다? 더 많이라고 하는 이런 부사로도 써서 우리가 이거를 여기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더 많이라고 하는 이런 뜻도 같이 적어 놓을까요? 자, 그 다음에 little이라고 하는 친구는 적은이란 뜻인데, 거의 없는이란 뜻이에요, little이. 근데 이 적은이라고 하는 뜻은 littler라고 만들지 않고 less라고 하는 이런 형용사로 바꿔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less water 이렇게 하면은 더 적은 물 이렇게 되는 거예요. less water.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 비교급 형용사나 죄송합니다. 여기다 하나 더 얘기할게요. 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부사들은 형용사에다가 ly라고 하는 꼬릿말을 붙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사들의 비교급은요, ly라는 꼬릿말이 붙어 있는 부사들의 비교급은 이하를 붙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거랑 똑같아요. 특히 뭐 형 플러스 ly가 된 부사들은, 얘네들은 우리가 more이라고 하는 친구를 붙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slow가 느린이고 slowly가 느리게죠. 그러면 slowly라고 하는 친구는 이미 ly라는 꼬리말이 붙었기 때문에 slowly라고 얘기하지 않고 more slowly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예외들, 좀 조심해야 될 친구 하나 한번 볼게요. 첫 번째, early라고 하는 친구입니다. 이 early라고 하는 친구는 형용사이자 부사이자 이른, 일찍이라고 하는 친구인데, 이 친구는 ly가 붙어있긴 하지만 이렇게 비교급을 만들어요. 그래서 more early가 아니라 earlier이라고 하는 비교급을 이렇게 만들어낸다는 거, 이걸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재미있는, 우리가 아까 funny는 그러니까 막 진짜 웃겨가지고 말도 안 돼서 웃는 게 fun이라면, 뭐 게임이나 어떤 뭐 수업이 재밌어서 재밌다고 할 때는 우리가 fun이라고 하는 형용사를 쓰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짧음에도 불구하고 funner라고 하는 게 아니라 more fun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요.
그래서 more fun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맞습니다. 아시겠죠? 이건 왜 그러냐면 이 fun이라고 하는 친구가 가지고 있는 유래하고 관련인데요. 이거는 나중에 선생님이 또 설명을 더 해드릴게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런 비교급 형용사나 부사 앞에는요. 어떤 특정한 단어를 붙여서 훨씬 이라고 하는 강조의 느낌을 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가 happy라고 하는 친구를 우리가 그러니까 행복한을 강조해 줄 때는 very라고 하는 부사를 씁니다. very happy. 그죠? 그다음에 quickly, 빨리라고 하는 부사를 강조해 줄 때도 우리가 very quickly 이렇게 얘기하면 매우 빨리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런 원급 형용사나 부사한테 이걸 원급이라고 얘기하는데 원급 형용사 부사 앞에는 very를 써서 이 친구들을 강조해 주지만 우리가 비교급 앞에서는요. very를 쓸 수가 없어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비교급 형용사나 부사 앞에서는요. very를 쓸 수 없다. 그죠? very는 비교급에 쓸 수 없다. 라고 이렇게 적어볼까요? 그래서 very는 이렇게 쓰면 뭔가 이상하네요. 비교급에 쓸 수 없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much나 even이나 그래서 우리가 very 대신에 우리가 쓰는 게 바로 뭐냐면 much라고 하는 우리가 아까 봤던 많이라고 하는 부사와 even 심지어 still 여전히 far 훨씬 이런 느낌의 얘네가 전부 다 한국어로 해석을 하면 그냥 훨씬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친구들이 우리가 비교급 앞에서 very의 역할 원래 very의 역할을 대신하는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비교급에서 굉장히 많이 묻는 문제 중에 하나가 갑자기 이런 문장이 나오는 거예요. He is very smaller than his friend. 자, 이런 식으로 나와서 그는 그의 친구들보다 더 작다인데 그냥 더 작은 게 아니라 훨씬의 느낌을 주고 싶어요. 근데 자, 이 문장에서 틀린 걸 한번 골라볼래? 라고 하면은 이게 very가 잘못된 게 된 거죠. 왜냐면 smaller라고 하는 비교급 형용사 앞에서는요. very가 훨씬의 강조를 하는 게 아니라 much 혹은 even, still, far 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들이 들어가야 훨씬 더 작은 이라고 하는 느낌을 낼 수 있기 때문이죠. very는 아예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문제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비교급이라고 하는 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두 개의 대상을 비교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I am taller 이라고 썼으면 나는 더 크다죠. 근데 비교급을 썼다는 건 이 I라고 하는 대상과 비교되는 대상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그 비교하는 대상을 어떻게 우리가 표현을 하느냐? than이라는 전치사이자 접속사를 써서 우리가 표현합니다. than him 이렇게요. 이 than이라고 하는 친구는 비교하는 대상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뜻이 뭐뭐보다 라고 하는 이런 뜻이 되고요. 얘는 전치사이자 접속사로 쓸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뒤에다가 전치사일 경우에는 이 뒤에다가 그냥 명사를 넣어주면 그 명사보다 이렇게 되고요. 접속사일 경우에는 동사하는 것보다 라고 하는 이런 느낌으로 우리가 쓸 수 있는 거예요. 자, 전치사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비교급은 항상 얘네 둘이가 than이라고 하는 친구가 set예요.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에서 I am 하고서 괄호를 딱 쳐놓고 여기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뭘까? taller일까? tallest일까? tallest는 좀 이따 배우겠지만 최상급이거든요. 라고 이렇게 물어본다면 이 than이 있기 때문에 비교를 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비교급을 이렇게 taller라고 이렇게 넣어주시는 게 정답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둘이 세트라는 거 비교급과 than은 세트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생각하시면 되고 접속사로 쓰이는 경우는 이런 경우입니다. 이거는 이제 예문은 안 적으셔도 되는데 He was taller. 그는 더 컸어. 키가 컸어. Than I thought. 이렇게도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는 더 컸다. 근데 비교 대상이 뭐냐면 내가 했던 것이라고 하는 이것보다 컸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국말로 얘기하면 그는 더 컸다. 뭐보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thought이라는 동사가 들어가 있고 당연히 동사가 들어가 있으니까 주어도 있겠죠. 그죠? 누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렇게 그죠? 이런 식으로 넣어줘도 이렇게도 우리가 비교급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전치사도 되고 접속사도 된다는 거 그래서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비교급은 than과 한 세트다. 그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it is a little 자, 여기서 a little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아까 much나 even 같은 경우는 훨씬이라는 뜻인데 a little이라고 하는 건
약간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비교급 형용사 부사 앞에 붙이면 약간 더 이런 느낌이 되거든요. 더 춥다죠. 그러면 여기다 cold를 그냥 넣으면 안 되겠죠? colder이라고 하고 than yesterday 비교 대상이 잘 나와줬죠. 그렇죠? 그리고 수학은 과학보다 더 어렵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과학보다 나에게라고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면 difficult라고 하는 친구는 딱 봐도 굉장히 긴 친구이기 때문에 이 친구를 difficulter라고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앞에다가 more이라고 하는 친구를 넣어주는 거죠. 자, Angela speaks Chinese. Angela는 중국어를 한다. than me. 그죠? 나보다 더 어떻게 한다? 잘한다. 더 잘하는. 아까 우리가 더 잘 뭐였죠? better이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than과 함께 비교 대상을 넣어서 써줬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이게 비교급입니다. 여러분 어렵지 않으시죠? 그죠? 그리고 이 비교급에 나와 있는 이 규칙, 사실은 우리가 과거 동사에다 ed 붙이는 규칙이랑 거의 비슷한 이 규칙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신다면 최상급은 훨씬 더 쉬워집니다. 자, 그럼 우리 최상급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 다음 문법은 두 번째는 최상급입니다. 자, 우리가 아까 비교급은 둘 사이에서 비교를 하는 게 비교급 형용사 부사였죠. 최상급은 한 명을 다른 한 명과 비교하는 게 아니라 한 명을 어떤 그룹에 있는 나머지 대상들 전체하고 비교를 할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최상급은 보통 3명 이상 혹은 3명이 되고요. 3개도 되겠죠. 3명 이상의 대상을 비교할 때 쓰는 거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가장 어떠한이라고 하는 이런 1등, 그러니까 1등을 얘기할 때 쓰는 게 이게 최상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최상급은 신기하게 뒤에다가 우리가 형용사나 부사의 뒤에다가 뭘 붙이냐면 east라고 하는 이런 소리를 붙이게 됩니다. 근데 이 east라고 하는 소리는 er이랑 비슷하게 뒤에다 꼬릿말을 붙이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er을 형용사에다가 er을 붙이는 규칙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냥 east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tall은 tallest로, strong은 strongest로 이런 식으로 붙여주시면 되는데, 자, 묵음 이로 끝나는 경우는 아까 우리 er과 똑같이 굳이 e를 한 번 더 붙일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냥 st라고 하는 소리만 붙여주시면 돼요. 그래서 wise를 wisest 이런 식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음 플러스 y도 er이랑 똑같습니다. y를 무엇으로 고치고 i로 고치고 est를 붙인다. 정말 다 똑같죠. 근데 느낌이 더 예쁜이 아니라 가장 예쁜이 되기 때문에 pretty가 prettiest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단모음 플러스 단자음도 똑같은 규칙으로 이 묵음 이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 친구를 우리가 자음을 하나 더 써서 묵음 이가 못 넘어가게, 그래서 발음이 바뀌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thin 이라고 하는 친구가 thinnest 이렇게 되고 sad가 saddest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꼬릿말이 붙어있는 긴 형용사들도 똑같이 우리가 이 친구도 우리가 est를 꼬릿말을 붙일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배웠던 much라고 하는 친구의 최상급인 가장 많이라고 하는 느낌의 most를 우리가 앞에다 붙여줍니다. 아까는 우리가 비교급에는 more를 붙여서 더 많이 흥미로운 이렇게 썼죠. 이번에는 most를 붙여주면 가장 많이 흥미로운이라고 하는 이런 느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많이 흥미로운이라고 하는 건 가장 흥미로운이랑 똑같은 뜻이죠. 그죠? 그래서 most interesting, most careful 이런 식으로 되게 됩니다. 똑같이 아까랑 똑같죠. 그리고 불규칙도 마찬가지예요. good하고 well이 아까 우리가 better였다면 이번에는 가장 좋은은 better에서 best로 바뀌게 됩니다. goodest, wellest라고 하는 단어는 없어요. 자, bad랑 ill도 마찬가지입니다. bad랑 ill도 우리가 아까 비교급이 더 나쁜이라고 하면 worse였죠. 얘는 worst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말에 예전에는 그 연예 대상 시상식에서 베스트 드레서와 워스트 드레서라고 하는 상을 뽑았어요. 베스트 드레서는 옷을 가장 잘 입은 사람한테 주는 거고, 그 다음에 워스트 드레서는 옷을 가장 못 입은 사람, 가장 나쁘게 입은 사람한테 주는 상이었어요. 물론 지금은 워스트 드레서는 사라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many하고 much도 똑같이 우리가 more이라고 하는 비교급에서 most라고 하는 이런 친구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가장 많은도 되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much의 비교급인 much의 부사 형태인 많이라는 뜻을 가장 많이라고 하는 이런 느낌으로도 우리가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것도 best도 가장 좋은도 되지만 가장 잘이라고 하는 이런 느낌으로도 우리가 쓸 수가 있습니다. 자, little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little이라고 하는 친구는 더 적은이라고 했을 때 less라고 했었죠. 근데 우리가 littlest라고 하는 말은 없고 least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least는 가장 적은이라고 하는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리고 부사는 똑같이 부사 여기도 ly라고 하는 친구가 꼬릿말이기 때문에 부사에는 ly 뒤에다가 뭐 least 뭐 이런 식으로 붙이는 게 아니고요. ly가라는 꼬릿말이 붙어있기 때문에 앞에다가 most라고 하는 친구를 똑같이 붙여줘요. 그래서 대부분의 부사들은 이렇게 됩니다. 근데 똑같겠죠? 우리가 아까 early라고 썼던 이 친구는 early라고 했던 친구는 최상급이 most early가 아니라 earliest가 됩니다. earliest. 그래서 이게 최상급이 되고요. 네, 요것만 이런 것만 조심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는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주의할 게 있는데요. 자, 스터디 포인트에 보면은 여기 보시면은 셋 이상을 비교하여 그 중에 가장 뭐뭐하게라고 하는 뜻에서 1등을 뽑아낼 때 쓰는 말인데 최상급은 형용사나 부사 앞에다가 신기하게 누굴 붙이냐면 더를 붙여요. 근데 우리가 이 더라고 하는 친구는 우리가 보통 더는 형용사에다 붙이는 게 아니라 명사 앞에다가 붙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특정한 대상인 그라고 하는 느낌을 붙여주는 건데, 자, 그 물건, 뭐 그 펜, 그 컴퓨터 이런 그 붙여주는 건데 왜 이 형용사나 부사 앞에다가 최상급일 경우에는 우리가 더를 붙이냐? 왜냐하면 우리가 최상급이라고 하는 건 아까도 말했듯이 그 성질이 가장 강하고 센이라고 하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보통 한 명밖에 없겠죠. 한 명밖에 없기 때문에 특별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는 신기하게 형용사를 쓸 때 형용사나 부사 앞에다가 더를 붙여줘요. 심지어 어떻게 쓰냐면요, she is happy라고 하는 말이요, 우리가 최상급으로 바뀌게 되면 she is 그냥 happiest가 아니라 the happiest 이렇게 얘기해서 그녀는 가장 행복하다 이런 식으로 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형용사만 나왔는데도 이렇게 더가 있다는 거, 요거를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문을 하나 이렇게 써놓으면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겠죠. 그죠? She is the happiest. 이런 식으로 되게 됩니다. most도 마찬가지야. the most 이렇게 쓰게 되고요. 자, 그리고 최상급은 아까 우리 비교급은 비교 대상이 그 비교하는 사람, 비교당하는 첫 번째 대상과 두 번째 대상, 요거를 우리가 두 번째 대상을 than이라고 하는 전치사 겸 접속사를 써서 뭐뭐 보다라고 얘기했는데, 최상급은 한 명을 뽑아냈는데 그 한 명이 어떤 범위에서 한 명인지라고 하는 이 범위를 지정해주는 전치사를 같이 쓰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in이라고 하는 전치사와 of라고 하는 전치사를 같이 쓰게 되는데, 얘네 두 개가 상황에 따라 조금 다른데 in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어떤 범위 안에서란 뜻이죠. 그래서 장소나 집단의 이름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한번 써볼까요? Kelly라고 해봅시다. Kelly is the smartest. 켈리는 가장 똑똑하다라고 했으면요, 우리가 어디에서 똑똑한지, 그러니까 비교 대상이 누구인지를 얘기해 줄 때 우리가 in her school 이라고 이야기해 주면은, 우리가 학교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어떤 범위이기 때문에 이 범위 안에서, 학교라는 공간 안에서 있는 사람들 중에 제일 똑똑하다 이렇게 쓸 때는 in her school이라고 쓰는 거예요. 근데 Kelly is the smartest 라고 한 다음에 of her friends 라고 이렇게 쓴다면 우리가 in이 아니라 of를 쓰면 이 of는요, 여러 개들 중에서 뭔가 하나를 뽑아낸 느낌을 쓸 때 우리가 of를 쓰거든요. 그래서 얘는요, 신기하게 그녀의 친구들 중에서라고 하는 뭐뭐 중에서라는 느낌이 돼요. 뭐뭐 중에서. 그러면 우리가 뭐뭐 중에서라고 하면은 켈리라고 하는 한 명을 뽑아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기에 여러 명이 있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of라고 하는 이 친구는 항상 이렇게 복수명사랑 붙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over friends. 그래서 어떤 그 그룹이나 범위 안에서 in, 그 다음에 누구들 중에서, 무엇들 중에서 라고 하면 of 이렇게 쓴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of를 또 복수가 아닐 때에도 쓸 때가 있는데 of 뒤에 기간이 올 때예요. 예를 들면 Today is the coldest day of this winter. 잘 보시면은 winter라고 하는 게 뭔가 범위 같잖아요. 근데 이 winter라고 하는 건 결국 어떤 특정한 일부터 일까지 여러 개로 이루어진 일들이에요. 날들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간, 즉 시간을 나타내는 여기다가 뭐 적어볼까요? year, 그 다음에 month, 그 다음에 day, 뭐 계절, 이런 친구들은 우리가 보통 in을 쓰는 게 아니라 of를 씁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뭐 today is the coldest day of this year. 보통 이렇게 쓰거든요. this year이라고 하면은
올해란 뜻입니다. 이번 년이란 뜻이죠. 이번 년이라고 하는 게 범위 같지만 잘 생각해보면 이번 년이라고 하는 건 뭐와 똑같아요? 365일이라고 하는 것과 똑같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365 days라고 하는 이것과 똑같기 때문에 얘를 우리가 1년 중에서 연중에서 그러니까 365일이라고 하는 날들 중에서라는 개념을 쓰기 때문에 얘가 단수처럼 보여도 우리는 이렇게 오브를 써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시간을 나타내는 어떤 기간을 나타내는 느낌일 때는 오브를 쓰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엔 나와 있지 않지만 선생님이 한 가지 더 말해주고 싶은 거는 on이란 뜻입니다. on. 자, 이 on은 되게 특별하게 쓰이는데요. on 뒤에 우리가 볼 수 있는 명사가 팀이나 리스트라고 하는 친구가 있어요. 자, 이 팀이라고 하는 친구는요. 자, 그 팀에서 가장 빠른 선수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 우리가 스포츠 얘기할 때 많이 쓰는데 얘는 신기하게 in이 아니라 on을 쓴 이유가 뭐냐면 팀이라고 하는 건 하나의 집단이라고 어떤 장소나 집단처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 이 팀은 내가 어떤 그 저기에다가 그 스포츠 협회나 이런 데다가 명단을 적어낸 거죠. 어디에다가? 종이 위에다가. 종이 위에다 이름을 적어냈고 그 종이 위에 있는 이름들 중에서 라고 하는 느낌이에요. 그럼 우리가 그 종이 위에 있는 이름 위에서 가장 어떠한이라고 쓰기 때문에 신기하게 팀은 in the team이 아니라 on the team이라고 씁니다. 같은 맥락에서 리스트, 우리가 목록이라고 하는 것도 종이 위에 적혀있는 글자들, 그죠? 항목들 중에서라는 느낌이기 때문에 위에라는 느낌이 비해서 on the list 이렇게 보통 이렇게 쓰게 돼요. 그래서 요거만 예외로 여러분들이 기억해 놓으시면 우리가 나머지는 in과 of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Andrew is the cutest. Andrew는 가장 귀엽다라고 했으면 항상 여기는 than이 나오면 안 되고 누가 나와야 돼요? of나 in이 나와야 되는데 of가 나왔으니까 누구들 중에서라고 하는 느낌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all the students, 모든 학생들 중에서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South Korea has the most powerful passport in the world. 자, South Korea라고 하면 남한이죠. 남한은 가장 강력한 여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근데 어디에서 가지고 있는지 봤더니 이번에는 우리가 장소나 집단, 범위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in이라고 하는 친구를 썼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in the world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잘 보시면 최상급은 무조건 뭐 뒤에 명사가 있던 없던 간에 이런 식으로 항상 앞에 the를 붙여줍니다. 신기하게 부사도 마찬가지예요. 부사도 이렇게 써요. She runs the most slowly.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그녀는 뛴다. 어떻게 뛴다? 느리게 뛴다. 그녀는 뛴다. 어떻게 뛴다? The most slowly. 가장 느리게 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서 우리가 부사를 쓸 때는 이렇게 이 부사를 쓸 때도 이렇게 더를 붙여준다는 거. 그래서 요거를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러면 우리가 최상급과 비교급이 끝났죠. 그러면 우리가 이 문법을 우리가 정리하기 전에 주로 나오는 문제들이 뭔지를 한번 선생님이 자세히 생각해보면 다시 정리해드리면, 자, 비교급에서는 어떤 문제가 제일 많이 나오냐면요. 일단 비교급의 형태가 비교급 형태가 제대로 돼 있나? 에 대한 문제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이렇게 해볼까요? 그럼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비교급의 형태가 올바른가에 대한 문제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다 이하를 붙이는 게 맞은지 아니면 more를 붙이는 게 맞은지, 그죠? 이런 것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가 비교급에서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비교급의 강조가 제대로 되어인가 입니다. 우리가 비교급은 very를 사용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교급 형용사나 부사 앞에는 very로 훨씬이라는 느낌의 강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much나 much, even, far, a lot, way라고 하는 뭐 still 이런 친구들을 사용을 한다고 했습니다. still. 그렇죠? 그래서 이런 친구들을 사용한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최상급에서는 뭐가 많이 나오냐면요. 최상급에서는 최상급 이것도 똑같아요. 최상급의 형태가 올바른가? 그렇죠? 제 생각에 올바른가가 이렇게인 것 같아요. 미안합니다. 올바른가? 라고 하는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ist를 붙여야 하는가? 아니면 most를 붙여야 하는, 앞에다가 most를 붙여야 하는가? 아니면은 ist를 붙일 때 규칙이 어떤가?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최상급에서 또 많이 나오는 건 뭐냐면요. 최상급에 of나 in을 잘 썼는가? of와 in을 구별하여 잘 썼는가?
라고 하는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 명들 중에서라고 하면 of, 그 다음에 어떤 그룹 안에서라고 하면 in. 근데 우리가 팀이나 리스트는 on, 그리고 우리가 기간에 대해서는 of the year, 뭐 of the month, 그죠? 이런 식으로 쓸 줄 아는가? 라고 하는 게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비교급과 최상급을 섞어서 비교 플러스 최상 섞어서는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빈칸에 들어갈 게 비교급인가, 빈칸에 들어갈 문장이 비교급인가 최상급인가 를 구분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럼 보통 이 친구는 우리가 힌트가 있는데 어떤 힌트를 사용하시면 되냐면요, 일단은 최상급일 경우는요, 최상급은 뭐가 있냐면 더와 같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최상급은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항상 더랑 같이 쓴다 그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뭘 보셔야 되냐면요, than이라고 하는 친구와 of in을 같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than이라고 하는 친구는 누구랑 쓰냐면 비교급이랑 쓰죠, 그죠? 근데 of하고 in이라고 하는 친구는 어떤 큰 대상들 중에서 어떤 범위나 많이 있는 사람들 중에서 단 하나를 뽑을 때 쓰기 때문에 얘는 최상급이랑 같이 쓰죠. 그래서 이 두 가지의 힌트, 이 두 가지의 힌트를 잘 생각을 하셔서 우리가 최상급이 들어가야 하나 비교급이 들어가야 하나 이런 것들을 골라내는 그런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가 우리가 최상급 비교급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의 유형들이고요. 이거 말고도 다른 문제들이 있지만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푸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의 요거 예문 안 풀었죠, 그죠? Jane is the 가장 현명한이라고 했죠. 우리가 현명한이 wise이기 때문에 wise는 우리가 e가 있으니까 east만 붙여서 wisest 이렇게 붙여주시면 되죠. Jane is the wisest girl in her class. 그리고 우리가 her class이기 때문에 in이라고 하는 범위이니까 in을 붙여줬고요. It was the, 자, 상점에서 최고의 반졌다. 최고의라고 하면은 가장 좋은이라는 뜻이니까 best를 넣어줘야겠죠. best ring in the shop. 그 다음에 that dress is 가장 인기 있는 드레스이다라고 했는데 most popular dress라고 나왔네요. 근데 최상급은 항상 특정하기 때문에 1등이기 때문에 항상 뭘 붙인다? the를 붙여준다. The most popular dress in the shop. 잘 보시면 계속 범위나 장소가 나오기 때문에 거기 안에서라고 하는 느낌의 in이 계속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봤습니다. 자, 잘 보셨나요? 비교급과 최상급. 그래서 the other team's players ran faster than us. 자, the other team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팀이 이제 뭐 두 팀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 팀 말고 나머지 한 팀을 우리가 the other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나머지가 붙거든요, the other은. 그래서 나머지 다른 팀의 선수들이 달렸다. 근데 어떻게 달렸다? faster, 더 빠르게 달렸다. than us, 우리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죠. 그래서 우리가 비교급 faster와 이 fast는 지금 여기서 부사로 쓰인 거예요. 그래서 빠른이 아니죠. 빠른 달렸다, 더 빠르게 달렸다, 빠르게란 뜻이죠. 그리고 어쨌든 얘가 비교급 부사든 형용사든 수식어기 때문에 우리가 이 than이라고 하는 친구랑 같이 이렇게 써준 겁니다. 자, 그럼 뒤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대절 나왔습니다. 자, 두 번째 문법은 우리가 대절이란 뜻인데, 자, 여러분들이 이제 그 아까 영상의 설명에서 보면 영어의 수많은 그 단어 8개의 단어의 종류 중에서 우리가 접속사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이 접속사는 어떤 친구냐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말을 할 때는 말의 결론이 되는 동사는 반드시 하나여야 됩니다. 좋아한다인지 싫어한다인지를 한 문장 안에서는 하나만 이야기해 주는 게 맞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대절을 쓰게 되면, 우리가 접속사를 쓰게 되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접속사는 동사를 하나 더 나올 수 있게 만들어줘요. 결론을. 그러니까 동사가 결론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결론 친구가, 이 동사 친구가 이 문장에 있는 진짜 동사 라고 하는 뭐뭐 하다, 뭐뭐 해라, 뭐뭐 하니 라고 하는 이런 진짜 동사처럼 해석되는 게 아니라 이 동사가 뭔가 다른 느낌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 that이라고 하는 접속사는요, 어떤 친구를 만들어주는 거냐면 우리가 어떤 동사, 그럼 이 동사가 나오게 되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동사는 당연히 주어가 있겠죠. 그리고 이 동사의 특성에 따라서 이 동사 뒤에 뭔가 붙는 게 더 있을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목적어가 필요하면 목적어를, 그죠? 그 다음에 뭐 보어가 필요하면 보어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동사의 뜻을 완성해 줘야 되겠죠. 나는 만든다라고 했으면 무엇을 만드는지, 혹은 무엇을 어떻게 만드는지, 그죠? 나는 잔다라고 하면 나는 잔다면 끝이죠, 그죠? 여기다 뭐 이제 더 나올 게 부사 정도밖에 없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진짜 문장 만들듯이 이렇게 문장을 그냥 하나 만들어 주는 거예요, 새로. 그리고 여기 앞에다가 that을 뻥 이렇게 붙여주잖아요. 접속사, 얘는 저것이란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붙여주면 얘가 전체 덩어리가 하나의 명사 덩어리가 됩니다. 무슨 덩어리가 된다고요? 한 개의 명사 덩어리가 돼요. 그래서 이 한 개의 명사 덩어리를 우리가 마치 a man이라고 하는 이 명사 하나랑 똑같은 역할로 문장에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이 대시 접속사 대시 우리가 저것이라는 느낌이 아니라 이렇게 접속사로 쓸 수 있는 이유는 이 that이라고 하는 저것이라고 하는 느낌 혹은 그것이라고 해도 되는데 이 친구는 대신할 수 있는 게 사물뿐만이 아니라 사실도 가능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예를 들어 생각해 보세요. 야 내가 어제 새로운 걸 발견했다. 있잖아. 우리가 쓰는 우리가 이제 지금 우리나라에서 많이 생산하고 있는 전기 자동차가 많아지면 그게 그렇게 친환경적이 아닐 수도 있대. 라고 하는 이런 대화가 오갔어요. 그럼 내가 듣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도 저것을 들어봤다. 이런 식으로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나도 저것을 들어봤다라고 하는 건 여기서 저것이라고 하는 게 친환경 전기 자동차가 친환경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 큰 사실을 들어봤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that이 사실을 대신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특성을 살려내서 이 that 뒤에다 주어 동사를 쓰면 주어가 동사한다는 바로 그 사실이라고 하는 하나의 사실 느낌의 명사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a man은 명사는 명사인데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죠. 이 that으로 만든 명사 덩어리는 사람이나 사물이 아니라 사실을 나타내는 명사 덩어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문장에 명사가 필요한 곳에다가 슉슉 집어넣는 거예요. 굉장히 간단하죠. 그래서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 보통 이 that은 주어가 동사한다이면 주어가 동사한다이면 이 주어가 동사한다를 어떻게 바꿔줘요? 동사한다는 사실 혹은 동사한다는 것, 그죠? 이 둘 중에 하나로 이렇게 바꿔줍니다. 이렇게 명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주시면 돼요. 많은 사람들은 말했다. 보십시오. 말했다라고 하는 동사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say라고 하는 건 외치다 말하다기 때문에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외쳤는지 명사로 넣어줘야 되거든요. 그때 우리가 이 that을 딱 꺼내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that이 이 뒤에 있는 주어 동사 동사가 하나 더 나왔죠. 그죠? 불가능했다라고. 그죠?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돼요? 그것이 불가능했다 라는 것을 말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좀 부드럽게 해석하면 그것이 불가능했다고 말했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근데 이게 왜 불가능했다고라고 하면 아니고 불가능하다고라고 하냐면 이건 한글과 영어의 차이인데요. 선생님 얘는 과거 동사니까 불가능했다고라고 해야 되지 않나요? 그게 아니고 우리나라에서는 이 진짜 동사와 이렇게 접속사 안에 있는 동사가 이런 식으로 같은 시점에서 일어난 일일 경우에는 이 접속사 안에 있는 동사를 그냥 현재처럼 해석을 해줘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하면 되게 자연스럽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죠? 그럼 불가능해 라고 이렇게 말했던 그 시점이 과거니까 불가능하다 라고 하는 이 판단도 과거인 거예요. 그래서 영어는 이거를 지켜줘서 과거로 써주는 반면 우리나라는 그냥 이렇게 현재처럼 이렇게 써주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was impossible이 우리가 that이라고 하는 친구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사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쓰는 게 that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that으로 명사를 만들어냈죠. 그죠? 자, 그럼 이 명사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어딘지 한번 볼까요? 일단 우리가 여러분 문장을 구성할 때 여러분들이 가장 기준으로 잡아야 하는 건 언제나 늘 행동입니다. 영어는 순서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동사 앞에 무언가가 언급이 된다면 이 자리는 우리가 주어 자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주어 자리에는요 우리가 누가 들어갈 수 있냐면요 이 주어 자리에는 우리가 명사가 들어갈 수 있죠. 명사나 대명사가 들어갈 수 있죠. 그리고 이 동사가 상황에 따라서 이제 조금 달라지는데 이 동사 뒤에 무엇을이 필요하면 우리가 목적어라고 하는 친구를 넣어주죠. 그러니까 이 동사의 행동을 당하는 친구를 우리가 목적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이 목적어 자리에도 누가 들어가는 거예요? 명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동사가 주어를 소개해주는 동사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비동사 같은 거예요. 비동사는 I라는 주어를 뱉은 다음에 am 하면은 나를 소개하겠다. 내가 어떤 상태고 어떤 이름인지를 소개하겠다기 때문에 반드시 그 소개하는 말이 나와야 돼요. 그럼 여기에 우리가 소개하는 말을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 그런 동사 뒤에 붙는 말을 우리가 보어라고 하거든요. 이 보어 자리에는요. 보어 자리에 똑같이 우리가 형용사랑 명사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am 뒤에를 생각해 보세요. I am happy. 자연스럽죠. 근데 happy라는 형용사가 들어가 되고 I am
John. 나는 John이다. John이라고 하는 이름이 고유명사죠. 명사가 들어가도 되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보어 자리에도 들어갈 수 있고요. 이렇게 우리가 그래서 세 가지 주어 자리, 목적어 자리, 보어 자리에 명사가 이렇게 들어갈 수 있죠. 그럼 여기만 들어갈 수 있냐? 그건 또 아니에요. 어떤 것도 들어갈 수 있다? 전치사 뒤에도 들어갈 수가 있어요. 왜냐면 전치사도 뒤에 명사가 필요하니까요. 근데 이 that로 만들어낸 명사는 전치사 뒤에 들어가지는 않아요. 이게 나중에 여러분들이 영어를 문법을 조금 더 많이 배우게 되시면 그때 우리 선생님이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 텐데, 지금은 이 친구는 전치사 뒤에 넣지 않는다라는 사실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사실이었죠. 그러니까 이 사실을 주인공으로 쓰거나 이 사실을 목적어로 쓰거나 이 사실을 보어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인공 자리에 한번 넣어볼게요. 자, that이라고 하는 친구가 딱 들어갔죠. 그죠? That you won the game.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보시면 이 that이라고 하는 친구가 일단 첫 번째로 무슨 짓을 해요? 여기 나와 있는 이 one을 우리가 이 문장의 진짜 동사가 아니라 이 that이 먹어버린 동사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동사가 나오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이게 one이 무엇을까지 했으니까 너가 그 게임을 이겼다. 여기까지가 이 won이라는 동사에 연결된 모든 정보거든요. 그럼 이 정보를 이렇게 하나의 명사 덩어리로 만들어줍니다. 자, 그럼 명사가 나온 다음에 뭐가 나왔어요? was 라고 하는 친구가 나왔죠. was a surprising news 이렇게 나왔어요. 그죠? 그래서 네가 그 경기를 이겼다는 사실은 놀라운 소식이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자, 무엇이 놀라운 소식이었다? 그 새로운 이야기가 그 잡지가 아니면은 뭐가요? 너가 그 경기를 이겼다, 승리했다라고 하는 이 사건이, 이 사실이 놀라운 소식이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자, 목적어로 쓰인 것도 한번 볼까요? 자, I know. 아주 간단하게 나는 안다 라고 나왔죠. 그죠? I know. 자, 근데 내가 아는 것이 무엇인데요? I know the story. 나는 그 이야기를 알아. I know her. 나는 그녀를 알아. I know Billy. 나는 빌리를 알아. I know mathematics. 나는 수학을 알아. 그래서 수학을 잘한다는 뜻이 되겠죠. 근데 이번에는 이렇게 단순한 명사 하나가 아니라 that이 나왔고 he is 라고 하는 주어 동사가 나왔네요. 그리고 is가 a doctor, a teacher라고 하는 보어를 가지고 있네요. 자, 이 친구들이 하나로 묶이게 됩니다. 그는 선생님이다 라고 하는 의사덩어리가 이 명사덩어리가 하나 이렇게 묶이면서 나는 안다. 무엇을? 그가 선생님이라는 사실을 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사실을 만들어주는 친구입니다. 자, 그래서 근데 이거를 이제 해석을 부드럽게 할 때는 나는 안다. 그가 선생님이라는 것을 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The fact is that we need a change. 자, the fact라는 주어가 나왔어요. 명사가. 그죠? 사실은 fact는 사실이죠. is 이다. 그죠? 근데 뭐인지를 설명을 해줘야겠죠. 사실이. 근데 이 사실은 the fact is true. 그 사실은 진실이다. 그죠? 아니면은 the fact is false. 그 사실은 거짓이다. 아니면은 뭐 the fact is my idea. 그 사실은 나의 생각, 나의 아이디어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명사를 넣어주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that이라고 하는 명사를 더 긴 사실 덩어리 명사를 넣어서 그 사실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무엇이? 변화가. 우리는 변화를 필요로 한다라고 하는 것이다. 이런 느낌의 문장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에 이렇게 동사를 기준으로 주어 앞에 주어 자리에 그 다음에 우리가 무엇을이 필요한 자리에 무엇을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소개하는 동사 뒤에서 그래 주어가 어떤 사실인데? 라고 소개해주는 이런 문장들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that으로 만들어낸 문장들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재밌는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우리가 동사의 목적어로 쓰일 때는요, 이 that이라는 접속사를 생략이 가능해요. that을 생략 가능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 나와 있는 이 that을요 이렇게 없애버려요. 그래서 I know he's a teacher 라고 하는 문장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누가 봐도 I know라고 하는 게 나는 안다가 나왔기 때문에 he's a teacher가 그는 그는 선생님이다 라고 하는 이런 새로운 문장이 아니에요. 왜냐면 마침표가 없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미국인들의 머릿속에는 그는 선생님이다는 사실을
I know. 나는 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는 언어입니다, 여러분. 무슨 막 수학 공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말이 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상황에 따라서 여기 왜 주어 동사가 두 개 있지? 안다라고 하니까 아는 거는 우리가 사실이 될 수 있으니까 he's a teacher가 사실 덩어리 명사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해주시면 100에 100은 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언어기 때문이죠. 사람이 상식적으로 사람과 소통하기 위해서 지키는 아주 공통된 규칙들이 언어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당연한 거예요. 이게 이상한 말이면은 이렇게 대시 지워진 이게 이상한 말이면 미국인들이 안 쓰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결국 우리가 이 대시라고 하는 친구 로 만든 명사 덩어리가 사실이라는 느낌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실을 다루는 동사들과 이 대시라고 하는 명사 덩어리, 대수로 만든 명사 덩어리가 굉장히 자주 쓰이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떤 동사들이랑 같이 쓰이는지 한번 같이 볼까요? 자, say. 자, 말한다. 사실을 말해줘야겠죠? 그죠? know. 안다. 사실을 안다. believe. 사실을 믿는다. think. 사실이 이거라고 생각한다. 그죠? guess. 이렇다고 이 guess, 이 believe랑 think랑 guess는요. 이 guess는 원래 추측하다라고 하는 뜻인데요. 주어가 동사한다고 추측한다. 주어가 동사한다는 사실을 나는 추측해 본다지만 이 셋은 상황에 따라서는 완전하게 같은 뜻으로 쓸 수가 있어요. 완전하게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비슷하게 90% 정도는 같은 뜻으로 해요. 왜냐하면 믿다라고 하는 친구나 추측하다라는 친구나 전부 다 우리가 뇌 속에서 머릿속에서 무언가 생각을 통해서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 셋이 원론적으로는 원래는 같은 기반을 둔 행동입니다. 똑같은 행동이에요. 상황에 따라 뉘앙스가 조금 달라집니다. 느낌이. 그 다음에 remember, 기억한다. I remember you, 사람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I remember that 하면은 나는 기억한다. 주어가 동사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hear도 마찬가지입니다. hear는 say랑 똑같은 거의 비슷한 친구죠. 이건 말한다고, 이건 듣는다죠. 그럼 어떤 사실을 듣는다라고 할 땐 hear 뒤에 that을 넣어주면 되는 거죠. 호프는 바란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호프는 뒤에다가 주어 동사를 넣어주면 주어가 동사하기를 바란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쓸 수가 있는 거죠. that을 넣어주면. 그죠? I believe that he is true. 그죠? 나는 그가 진실이라는 사실을 I believe, 나는 신뢰한다, 믿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에게 이런 문장이 주어질 거예요. 어떻게요? The truth is that I am Iron Man. 이렇게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지금 보면서 동사가 is랑 am이 두 개가 나왔네 라고 했는데 여기 am이라는 동사의 앞에 주어 앞에 뭐가 있어요? that이 있죠. 그러면 이 친구는 빨간 동사가 아니라 진짜 동사가 아니라 이 that이라고 하는 접속사에 껴있는 친구고요. 우리가 해석을 해봤을 때 진실은 the truth는 진실이라는 뜻이거든요. 진실은 제가 아이언맨이라는 겁니다. 그죠? 아이언맨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수업 시간에 많이 썼었던 I think she is right. 자, 이런 문장도 나는 생각한다 라고 하는 문장이 되는 거죠. 자, 근데 뭘 생각해요? 그녀는 옳다 라고 생각한다 이죠. 그러면 이 is라고 하는 친구가 지금 think 지금 she's right이라는 이 덩어리가 think라는 동사 뒤에 있죠.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는 친구는 that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that이라고 하는 접속사가 여기 생략이 돼 있어서 원래는 이제 넣어도 돼요. I think that she's right 해도 되는데 일상생활에서는 이 that을 굳이 넣지 않아도 이 의미가 다 통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다 생략해서 써버립니다. I think she is right. 그죠? 나는 생각합니다. 자, 근데 이 생각하다가 that이랑 같이 쓰면 이러한 것이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생각합니다. 그녀가 옳다는 것이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써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주인공 자리에 사실을 넣으면 어떤 사실이 어떠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이러한 사실이 이렇게 할게요. 사실이 어떠하다라고 하는 이런 문장이 보통 나오겠죠. That you helped me was nice. 너가 나를 도와줬다는 사실이 정말 멋졌다. 정말 좋았다. 그죠? 이렇게도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고 That spiders have many eyes is amazing.
거미들이 많은 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정말 놀랍다. 이렇게 됐죠. 자, 근데 여기서 잘 보세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이 is 앞에 eyes라고 하는 애가 있죠. 그죠? 복수명사가 있죠. 그리고 spiders라는 애도 지금 이 대덩어리 안에서 그 복수명사로서 주어짓을 하고 있죠. 근데 얘는 결국 이 주어는 사실이라는 주어가 되기 때문에 대수로 만들어낸 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사실 주어가 왔을 때는 안에 어떤 명사가 들어있든지 상관없이 단수 취급합니다. 단수 취급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놀랍다. 누가 놀라운 거예요? 거미들이 놀라운 거예요? 눈이 놀라운 거예요? 눈들이? 아니요. 거미가 많은 눈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은 셀 수 없다고 생각하고 단수 취급을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중요하게 봐놔야겠죠. 나중에 가면 이렇게 주어가 길어지는 게 너무 보기가 싫어해요. 왜냐면 미국 사람들은요, 이 영어를 쓰는 사람들은요, 어떤 거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냐면, 자, 주어 다음에 바로 동사가 나오죠. 그러니까 동사가 결론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는 이 결론을 맨 마지막에 넣어줍니다. 야, 내가 어제 철수랑 내가 주인공이 나왔죠. 어제 자 부사 시간 부사가 나왔어요. 어제 철수와 함께라고 하는 부사가 나왔죠. 그죠? 육거리에서 시내에서 그죠? 시내에서라고 하는 또 그 부사가 나왔죠. 자 아직도 뭐가 안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옵니다. 아이스크림을. 자 아이스크림을이니까 얘는 그러니까 이 행동을 당한 목적어가 되죠. 자 이렇게까지 나왔어요. 내가 어제 철수랑 시내에서 아이스크림을 그죠? 내가 아이스크림을 도대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아무 말 안 하고 끊잖아요. 그럼 너무나 화가 나죠. 그죠? 결론이 나오지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렇게 동사가 맨 뒤에 위치하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된다. 그죠? 내가 어제 철수랑 시내에서 아이스크림을 팔았어. 그거 봐요. 여러분들 아이스크림을 사 먹었다 이런 느낌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내가 팔았어 라고 하니까 전혀 다른 얘기가 돼버리죠. 그죠? 자 근데 영어는요. 영어는 어디에 나와요? 이런 식으로 돼요. 영어 어순으로 해보면 내가 팔았어. 내가 동사했어. 자 그 다음에 이 동사가 가장 가까운 무엇을 동사했는지 아이스크림을. 그죠?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철수랑 어디서? 시내에서. 언제? 어제 라고 하는 이런 어순으로 나오게 되거든요. 이걸 영어로 바꾸면은 I 땡땡땡 아이스크림 with 철수 down in at downtown 이렇게 할까요? yesterday 라고 하는 요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with 철수 at downtown yesterday 라고 하는 이 부사들이 이렇게 나오고 아이스크림이 나오고 여기가 이렇게 나오죠.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영어는 이런 식으로 결론이 두 번째에 나온다는 건 그만큼 미국 사람들은 혹은 이 영어를 쓰는 사람들은 이 결론을 빨리 듣고 내가 이게 전체적으로 뭐에 관한 내용인지를 결론을 먼저 듣겠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강한 언어예요. 이게 미국 사람들의 머릿속에 있는 생각입니다. 근데 여러분 주어가 이렇게 길어버리면 결론이 너무 나중에 나오죠. 이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무슨 짓을 하는 거예요? 여기다가요 가짜 주어를 이 덩어리 자체를 대신해버리는 가짜 주어를 넣어버립니다. 그래서 it is amazing 이라고 얘기하고 이 덩어리를 뒤로 빼버려요. 이걸 우리가 가주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결론이 나중에 나오니까. 야 거미들이 많은 눈을 가지고 있다는 건 이렇게 여기까지 들으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괜찮은데 이 영어를 쓰는 사람들은 그게 뭐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가주어와 비슷하게 쓰는 게 있는데 자 들어보세요. 야 그건 정말 놀랍다 이렇게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뭐가 궁금해지기 시작하죠? 그게 뭔데? 그게 뭐가 놀라운데? 라고 하는 주인공이 궁금해지기 시작하죠. 방금 제가 얘기한 그건이라고 하는 그것은이 우리나라에서 쓰는 이 영어의 가주어를 우리나라판으로 옮긴 게 그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정말 놀랍다. 근데 그것이 뭔데? 그죠? 그러면 거미들이 많은 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라고 뒤에 붙여주는 거예요. 그죠? 이게 가주어입니다. 근데 이걸 쓰는 이유는 왜요? 결론을 빨리 들으려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대시라고 하는 덩어리가 이 대수로 만든 명사 덩어리, 사실 덩어리가 주어에 있을 때는 이런 식으로 가주어를 쓸 수 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진짜 주어인 이내는 어디 가요? 문장의 맨 뒤로 갑니다. 맨 뒤로. 그래서 이걸 가주어라고 하고요. 이 가주어를 쓰는 이유는 뭐다? 주어가 기니까 결론이 늦게 나와서 결론을 빨리 들으려고.
근데 여기에 특징이 하나 있어요. 얘를 실제적으로 해석할 때는 어떻게 돼요? 뜻이 없다. 그것이라고 해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이 예시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것이라고 넣어서 그건 정말 놀랍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야 그거 정말 쩐다, 그거 정말 놀랍다, 야 그거 불가능하다, 그럼 다 그게 뭔데라고 하는 주인공이 궁금하죠. 그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쓰는데, 이걸 실제로 시험 문제나 우리가 이제 학교에서 배울 때는 이 it은 뜻이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석해요? 자, it이 나오고 it is amazing 하고서 that이라는 명사 덩어리가 이렇게 쭉 주어지잖아요. 그러면 그냥 어떻게 해요? 이걸 빼고 해석하세요. is amazing, 놀랍다 이렇게요. 그러고서 뭐가 놀라운지 결론을 줬으니까 뭐가 놀라운지를 천천히 해석해 주세요. 거미들이 많은 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놀랍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결론을 빨리 들으려고 뜻이 없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시험을 칠 때는 이 it을 그것이라고 해석하면 틀리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요 영어를 가르치고 많이 써본 입장에서는 그게 뜻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영어를 쓸 때는 한국 사람하고 영어를 얘기하지 않죠. 그러니까 보통 영어로 대화를 한다는 건 우리가 영어를 쓰는 미국인이나 아니면 영국인 같은 이런 서구권 사람들이랑 쓴다는 건데, 그 사람이랑 우리가 한국어로 야 이게 이시 그것 이렇게 말해도 맞다 그것이라고 말하면 안 되는데 뭐 이런 식으로 한국어로 할 겁니까? 전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걸 뭘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는 여러분 머릿속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편하게 그것은 놀랍다 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은 머릿속에 기억하셔도 괜찮아요. 단 시험 문제에서 이걸 해석해 보세요 라고 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것을이라고 해석만 안 해주면 돼요. 그것은을 그것이라고 해서 안 해주면 돼요. 그냥 놀랍다 라고만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근데 그건 놀랍다, 거미들이 많은 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훨씬 더 우리나라의 말과 비슷하기 때문에 기억하기는 더 쉽습니다. 이해하기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대시라는 명사를 통해서 대시라고 하는 접속사를 통해서 동사를 하나 더 꺼내서 그 동사를 사실 덩어리로 만들어서 사실 덩어리 명사로 만들어봤고, 이 명사를 주어 자리, 목적어 자리, 보어 자리에다 쓱쓱쓱 넣어봤고요. 그 다음에 심지어 뭐예요? 목적어 자리에 들어갈 때는 어떻게 할 수 있다? 이 that을 생략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도 배웠고, 그 다음에 주어 자리에 들어갈 때는 뭐 할 수 있다? 이 주어 대신에 이 기다란 주어 대신에 가짜 주어를 넣을 수도 있다 라고 하는 이런 얘기를 이런 것들을 한 거죠. 여러분들이 접속사를 사용하게 되면 더욱더 다양하고 자세한 정보들을 이제 말 속에서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내가 예전에는 I know the answer 이라고 하는, 나는 알아요 그 사실을 이라고 하는 요 정도밖에 말을 못했다면,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I know that the answer is wrong. 나는 알아요 그 정답을, 아니요 그 정답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알아요. 나는 그 정답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압니다 라고 하는 이런 문장도 여러분들이 이제 만들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I remember I went to 창포 middle school when I was young 이라고 하는 이런 문장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저는 기억합니다. 무엇을요? 내가 창포중학교에 다녔다는 것을요. 근데 언제요? 어제요? 지난밤에요? 저번 달에요? 아니요. 내가 어렸을 때요 라고 하는 이 부사를 우리가 이렇게 같이 붙여서 여러분들이 이런 말도 할 수 있게 되는 거야. 내가 어렸을 때 나는 창포중학교에 다녔다 라고 하는 사실을 나는 지금 기억한다 라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보시면은 기억은 지금 현재하고, 그죠? 그 다음에 다녔던 건 과거고, 그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이 was도 나올 수 있는 이유가, 이 when이라고 하는 접속사가 이 was young, 어렸다를 어렸을 때라는 부사덩어리, 우리가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덩어리로 바꿔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접속사가 나온다는 건 이렇게 한 문장의 동사가 더 추가돼서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또 해볼까요? 또 어떤 말을 우리가 평소에 쓸 수 있는지. I heard, 나는 들었다, that she is moving, she will move to Seoul.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죠. I heard that she'll move to Seoul. 이렇게 하면 어때요? 나는 들었는데 뭘 들었어요? 뉴스를 들었어요? 아니요. 그녀가 서울로 이사 갈 거야 라는 사실을, 서울로 이사 갈 것이라는 걸 들었다 라고 이렇게 했죠. 들은 건 과거인데요, 그녀가 아직 이사를 안 갔어요 지금 말하는 순간에도.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이사 갈 거다라고 이런 식으로도 얘기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접속사가 나올 때는 항상 우리가 그래서 뭘 조심해야 된다? 이 that이 나올 때는 that 안의 동사의 시제에 주의한다. 여러분들이 영어를 배울수록
이 시제를 표현하는 방법을 이 시제를 정확하게 맞춰주는 연습을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영어의 날카로움이 달라집니다. 접속사가 나온다는 건 여러분이 접속사를 배운다는 건 이제 애기 영어에서 탈피해서 어느 정도의 수준이 있는 영어로 나아간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접속사 안에 동사가 있다는 것, 그 동사가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 동사의 시제 하나하나를 다 생각해서 이야기를 해준다. 그죠? I heard that she moved to Seoul. 그녀가 서울로 이사를 갔는지, 갈 건지, 가는 중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파악을 해서 시제를 넣어준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동사가 2개 나오니까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 여기까지 하면 우리가 문법을 같이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I don't think 나는 생각하지 않아. 자, 뭐라고? 그가 옳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럼 그가 옳다라는 거를요. 그가 옳다는 사실이라고 만들어줘야 되니까 여기 대시 들어가야겠죠. 그죠? 자, 나는 내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이 기쁨이다. 그쵸? 자, 그래서 기쁨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죠. 무엇이 기쁨이죠? 내가 기쁨인가요? 내가 기쁨이란 존재인가요? 아니죠. 내가 나의 친구들과 함께 뭐 하는 거? 수다를 떠는 것이 기쁨이다. 그래서 수다를 떤다가 아니라 떠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대시라고 하는 친구가 들어가야 여기 전체 덩어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턱이라고 하는 동사의 덩어리가 쭉 묶이면서 내가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는 것은 기쁨이다. 이렇게 되겠죠. The lesson of this book is 자, 이 책의 교훈은 이다. 뭐이다? 자, 근데 여기 보니까 주어 동사 동사가 하나 더 나왔어요. 그죠? 이거 이렇게 보시면 is라는 동사가 나왔고 shouldn't lose. 자, 잃어서는 안 된다라고 한 동사가 나왔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잘 보시면 이미 주어가 나왔고 동사가 나왔죠. 얘가 주어 동사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는 우리가 절대로 문장에 우리는 희망을 잃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이런 친구로 나올 수 없겠죠. 희망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것 이라고 하는 명사 덩어리로 만들어주면 아하, 교훈이 뭐다? 이거다. 이런 사실이다. 라고 하는 이런 문장으로 우리가 만들어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that 이라고 하는 친구가 들어가야 문장이 알맞게 예쁘게 변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처음에 이제 오과에서 쓰는 문법을 먼저 배워봤고요. 이 문법을 가지고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대화문하고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이 문법이 어떻게 사용되고 어떤 내용이 나오고 이런 것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강의 들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봐요.